안녕하세요. 흥미돈 뉴스입니다. 온라인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구별하는 방법 또는 한국인들의 특징에 대한 글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산 외국인들이 주로 느꼈던 부분을 글로 모아놓은 것인데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유독 관심이 많은 일본 방송에서 한국인들을 화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 한국인들이 분노하게 될까요?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한국인들의 특징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격이 급하고 빠릿빠릿하며 일머리가 있고 손재주가 좋은 편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도 이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민족인데 한국인들은 나태지옥에 갈 것을 걱정합니다. 한때 영화 신과 함께가 개봉하였을 때 자신들이 죽어서 나태지옥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극중 나태지옥이란 초강대왕이 지키고 있는 지옥으로서 무의 도식하여 태만하게 산 망자들을 심판하는 곳입니다. 일생 동안 게으르게 살아온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곳인데요. 끊임없이 회전하는 봉에 깔려 죽지 않기 위해 평생을 달려야만 하는 천벌을 받게 됩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지옥도 한국식 지옥이라 빡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태지옥 탈출하는 법이 인기글에 올라갔을 정도로 이들은 진심입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빨리빨리의 민족입니다. 나태라는 단어와 굉장히 어울리지 않음에도 나태지옥에 빠질까 걱정하는 것이 웃기면서도 조금 짠하기까지 한데요. 다른 나라들이 최소 한 달, 많게는 3개월 이상 휴가를 갈 때 고작 일주의 휴가로 만족하는 한국인들입니다. 새해 달력을 받으면 쉬는 날이 얼마나 있나부터 확인하고 공휴일이 얼마 없으면 좌절하면서도 또 고지곳대로 수능합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새벽부터 준비하고 출발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놀이기구 3개 미만으로 타는 건 자유이용권을 구매한 한국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행을 가도 아침 일찍 출발해 저녁 먹기 전에 집에 돌아오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특히 그 특징이 더 잘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명한 관광지 리스트를 다 정리해놓고 하루에 다 방문하는 편입니다. 이들은 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본전을 뽑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빨빨거리고 다녀서 이곳 저곳에서 쉽게 한국인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굉장히 성품이 온화하고 말도 잘 듣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 진면목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바이러스가 전염되니 손을 자주 씻으라는 말에 군말 없이 손소독제를 공공장소에 배치하고 서로서로 손 잘 씻나 검사까지 합니다.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오브제를 정해서 살 수 있는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하자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요일에 조용히 줄을 서며 기다립니다. 그 누구도 약국문을 부수고 침입한 적이 없죠. 모임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라고 하자 얌전히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자랑하는 민족입니다.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했을 때 유럽이나 미국에선 자유를 침해한다며 마스크 반대 시위를 하고 심지어 모여서 축구 관람까지 할 동안 온라인 강의가 활발해지고 친구들끼린 일명 줌파티라고 하며 화상 채팅으로 만나기까지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농산물이 안 팔린다고 강원도 감자를 판매했을 때도 군말 없이 감자 티켓팅에 나섭니다. 역시 먹는 것에 진심인 한국인들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서버가 터집니다. 오죽했으면 돈이 있음에도 감자를 사지 못하는 단계까지 옵니다. 사람들은 알림 설정까지 하며 다음 감자를 노리곤 합니다. 정도 많고 오지랖도 넓어서 누가 피해보는 꼴을 못 봅니다. 결국 모든 감자 완판까지 시켰습니다. 번외로는 튤립, 삼겹살 티켓팅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누군가 질문을 하면 일단 몰라라고 말한 뒤 뭐뭐 했을걸 이라고 대답합니다. 누구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몰라가 빠지면 대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몰라? 근데 화장실 갔을걸? 이렇게 말이죠. 정황상 맞긴 한데 확신까진 없어 나름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또 아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추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꼭 아 추워, 아 배고파, 아 졸려 등등 한국인의 DNA에는 아라는 단어가 들어있나 봅니다. 한국은 문맹률이 0.2%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세종대왕님 덕분에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읽고 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한국인이 못 읽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바로 미세요 당기세요입니다. 문을 열 때 무작정 몸통을 들이박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머쓱하게 당기세요 혹은 미세요 글씨를 발견하곤 합니다. 이들의 몸통 박치기로 인해 고장난 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게마다 큼지막하게 글을 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가게에서 계산할 때 역시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격이 급한 탓에 카드나 현금을 내자마자 지갑을 닫아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카드나 잔돈을 돌려받을 때 다시 주섬주섬 꺼냅니다. 처음부터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을 그 찰나의 순간도 길게 느껴집니다. 카드도 오자마자 바로 내밉니다. 물건을 아직 찍고 있음에도 다들 카드부터 내밀고 받아가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덩달아 빨리 물건을 찍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참 관심 많은 일본 방송에서 한국인을 화나게 하는 법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 너무 놀랐지만 정말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인을 화나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가장 먼저 인터넷 속도를 느리게 하면 됩니다. 속히 버퍼링이라고 하는 표시가 뜨자마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 친구가 도대체 오늘따라 왜 이러나 괜히 한번 툭툭 쳐보기까지 합니다. 5분 이상 넘어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강제 종료 재부팅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해결되지 못하면 바로 인터넷 기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화장실 갈 때 휴대폰을 못 가져가게 하면 역시 한국인들은 분노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엄청난 불안감까지 동반하고 맙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아 서둘러 화장실을 나오게 된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잔인한 게 없습니다. 향균 필름이 붙여진 엘리베이터에서 닫힘 버튼만 유독 빨리 닳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닫히는 시간을 따져보면 정말 몇 초밖에 되지 않는데 그 시간도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밖에도 라면 먹을 때 김치 안 주기, 고기 구워 먹을 때 소주 안 주기, 밥 먹은 뒤에 커피 안 주기 등등이 있습니다. 이걸 딱 보면 한국인의 특징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성격도 급하고 무엇보다 먹는 것에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흥미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